네, 안녕하세요. 김병인입니다.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날인데, 가급적 최대한 이 모양의 차트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봐야 실제로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최대한 가깝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이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트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구축 아파트고요. 오른쪽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살 때 이 두 가지 집 중에 어디를 좀 먼저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신축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한쪽은 음마 아파트고 한쪽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아파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공짜로 집을 준다면 어디 집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음마 아파트를 선택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이 전까지는 이 신축집을 선택했는데 갑자기 이 음마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들어가는 집 자체는 똑같잖아요. 이 구축집 들어가는 거 여기 음마 아파트도 똑같고 신축 들어가는 거 해남군 써져 있어도 똑같습니다. 이 집을 사는 거에 대한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하게 됐냐?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떨어질 거고 음마 아파트는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요가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음마 아파트를 선택하고 실제 가격도 반영이 되어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통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과 기술적 분석. 즉, 기본적 분석은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기술적 분석은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펀더멘털 혹은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기본적 분석을 한다. 그래서 펀더멘털은 재무제표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거를 가지고 펀더멘털을 측정한다면 가치를 측정한다면 차트를 왜 보냐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가치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지만 그게 월급 급여에 적용되지는 않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치가 좋다면 더 좋은 급여를 받을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의 변동을 통해서 가치, 실제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지까지도 이 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펀더멘탈과 차트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할 건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시가, 종가, 최고가, 최저가. 시가라고 하는 거는 거래 시작 가격, 종가는 거래 종료 가격, 최고가, 최저가 이렇게 있는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시가는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시가가 1,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종가 때 1,200원으로 20%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가보다 종가가 높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칠하고 이걸 양봉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고가, 최저가도 9시부터 3시 반까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기간 동안 최저가 800원, 최고가 1,300원이었다면 이걸 선으로 잇는 게 캔들 차트입니다. 이걸 캔들이라고 하고요. 하락 캔들도 있겠죠. 시가 1,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종가 800원으로 20% 빠졌습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칠하고 최고가, 최저가 점 찍어서 이으면 이게 음봉 캔들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걸 캔들 차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봉, 양봉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음봉, 양봉이 좀 길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박스가 직사각형이 큰 양봉을 우리가 장대 양봉이라고 합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크게 끝나는 경우를 우리가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요. 장대 양봉은 기본적으로는 매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이긴 하지만 볼 수도 있고요. 장대 음봉도 일어날 수 있겠죠. 음봉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음봉이 심하면 기본적으로 매도 신호로 볼 수도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텐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차트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캔들 모양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직사각형 꽉 차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십자가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걸 도지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도지 모양에 대한 것도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 캔들을 이어붙이면 이런 모양의 차트가 나오게 되겠죠. 참고로 이 뒤에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거래량 색깔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증권사마다 의미가 좀 달라서 그냥 이 직사각형의 길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도지는 뭐냐? 도지는 우리가 아까 본 십자가 이 모양처럼 시가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종가가 여기서 끝났죠. 차이가 별로 없는데 장중에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망치형이라고 해요. 망치가 거꾸로 뒤집혀 있다 해서 그러면 만약에 캔들이 반대로 돼 있으면 이 망치 부분이 여기 와 있으면 그냥 망치형이라고도 하겠죠. 그냥 외워두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를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는 해석이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결과 이런 거를 주는 게 아니고 서로가 같은 차트를 보면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시가가 여기였다가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끝났으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끝났었던 거죠. 근데 여기까지 빠졌다는 이유는 이만큼이나 매도세가 있었다는 거죠. 즉 얘네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싸우고 있는 차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영망치형, 여기서 끝나는 망치형의 차이는 영망치형은 올려붙였다가 매도가 나온 거고 반대로 망치형은 떨어졌다가 올려붙인 게 되겠죠. 뭐 지금 정확하게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캔들이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좀 이따 뭐 차트가 나올 거라서 이런 게 이제 도지 모형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엄청나게 왔다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도지 모형이라고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 도지에 대해서 깊게 안 다루는데 여러분들 차트 공부하다 보면 이 도지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는 가격의 차트를 보는 것보다 거래량을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실 수 있어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대 음봉이 난 게 확인이 되시죠? 장대 음봉이 났고 아래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우리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가장 피해야 될 주식이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크게 난 종목입니다. 이 이론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돈이 한 100조 정도 있어서 이 주식을 이만큼 빨간색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 주식을 투자한 사람인데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여기까지 손해가 나신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린 상황, 저는 이제 이 주식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하고 두 달 정도 마이너스 20%, 30% 정도의 손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의 주식을 이렇게 다시 끌어올려 줬어요. 본전까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식의 본전이 돌아온 순간 바로 매도가 나오겠죠. 즉, 이 주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물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전을 찾으면, 본전을 찾자마자 다시 매도세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신규 입장에서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올려봤자 여러분들은 다 팔고 나갈 거니까 저는 다시 이 가격대를 맞이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즉,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난 종목은 쉽게 신규 매수와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 매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세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차트들이 이런 차트들이 되겠죠. 상한가 5판 할 때 거래량보다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훨씬 더 크죠. 그 뒤로 거래량이 줄면서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의 차트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났을 때, 특히 최고점에서 났을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하면 바로 이 캔들 모형과 거래량을 확인하시고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 하시게 되면 아주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많으면 올려 붙여지는 힘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많을 때 또 매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방치하시면 바로 38만 원짜리 주식이 19만 원으로 반토막이 바로 나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에 갖고 있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의 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캔들 모양의 차트를 꼭 혹은 거래량까지 동반해서 보시는 게 차트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론 설명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론을 설명을 안 드리면 적용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기초편은 최대한 제가 빠르고 짧게 찍고 그리고 이제 실전편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지지선과 저항선은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마트 가시면 어떤 물건이든 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격이 있죠. 예를 들어서 껌은 하나에 얼마일 거다. 과자는 하나에 얼마일 거다. 아이스크림은 하나에 얼마일 거다. 아이스크림이 200만 원이면 여러분은 안 사겠죠. 즉 일정 가격대에 어떤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생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라면은 비싸도 이 정도겠지. 이게 저항. 에이, 라면이 아무리 싸도 이 정도는 하지. 이게 지지. 그 지지와 저항이 주식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카카오 차트를 보면 지지 라인이 이 가격대겠죠. 저항은요? 이 가격대일 겁니다. 이 가격대는 못 뚫고 이 가격대는 못 내려가는 거죠. 즉, 이 아래가 지지선, 위에가 저항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의 차트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차트도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라 가격 저항선과 가격 지지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코스피라고 하는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1800에서 2200까지 우리나라는 지지가 엄청나게 세게 작용했던 나라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항과 지지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전기차입니다. 수요가 너무 많이 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모양으로 외우시기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제는 테슬라의 공급보다 테슬라의 수요가 월등히 많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테슬라의 전기차를 얼마에 팔 거야 했을 때 5천만 원에 팔겠다고 한 사람과 3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100개가 팔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5천만 원에 팔겠다 했는데 가격이 1천만 원 올려도 사람들이 삽니다. 200개가 팔렸다고 해볼게요. 5천만 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팔겠다고 했는데 5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300명 모였습니다. 이렇게 300개가 팔렸어요. 자, 그럼 여기가 6천만 원이 되겠죠? 자, 5천만 원에 판매가 된다고 했을 때, 판다고 했을 때 6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몇 개가 팔릴까요? 5천만 원에서는 팔리는 건 0개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그냥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5천만 원에 팔 거야라고 했는데 3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100명이 생겼습니다. 즉 이거는 매도고 얘가 매수겠죠. 5천만 원에 팔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매수에 4천만 원이 있습니다. 5천만 원에 팔겠다 했는데 5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에 팔겠다 했는데 6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생겼죠. 그럼 누가 5천에 팝니까? 무조건 다 6천에 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트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지선은 올라오고 저항선은 막혀 있다가 뚫고 올라가는 차트. 이게 어떤 차트냐면 이 그림을 외우세요. 이 모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기가 있는 차트의 모형이에요. 지지는 올라오면서 저항은 막혀 있다가 뚫고 올라가는. 이게 저항과 지지에서 가장 중요한 모양의 일반적인 차트입니다. 이 모양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양을.
원리도 이해하면 좋은데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거 다 하면 여러분들 기초 강의만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것만 지금 적어 놓으셨다가 댓글이나 저한테 따로 겐톡해서 물어보시는 게 빠르실 겁니다. 반대로 오픈카인데 겨울에 오픈카는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겨울에 오픈카의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더 많고 수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5천만 원에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에 5천만 원에 살 거야죠. 5천만 원에 살 거야, 3천만 원에 팔 거야. 그리고 3천만 원 있고 4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그럼 차트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차트라는 거예요. 그럼 모양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항선이 무너지면서 지지선이 받쳐주는. 이게 가장 안 좋은 차트입니다. 저항선이 무너지는 거. 최고점. 최고점의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아파트라고 생각해 볼까요? 10억짜리 집이 8억에 거래됩니다. 8억짜리 집이 6억에 거래돼요. 이거 앞으로 좋은 흐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림으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저항선이 무너지면서 지지선이 받쳐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저항선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죠. 지지선도 떨어지죠. 이런 모형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기술적으로만 드립니다. 마지막 이론입니다. 이동평균선. 이제 이것까지만 배우고 나머지는 다 활용하는 거라서 그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있는데 여러분들 5일이면 차트는 원래 점이에요. 종가가 다 있죠. 끝나는 가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5개 이으면 이게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주가의 평균이죠. 5일은 월화수목금, 토, 일을 뺀 일주일 주가 평균이죠. 그럼 일주를 4번 하면 4주네요. 그죠? 이게 한 달이겠죠. 21선은 한 달입니다. 한 달을 3번 하면 분기가 나오겠죠. 61선은 분기. 121선은 그럼 반기가 되겠죠. 6개월. 240은요? 1년이 될 겁니다. 즉, 1주, 4주, 분기, 반기, 240. 그래서 여기를 보통 단기 이동 평균선, 중기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기 이동 평균선과 중기 이동 평균선을 여러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조금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들 꼬리가 5개인 거랑 사람이 5명인 거랑 꼬리 잡기 할 때 120명 꼬리 잡기랑 뭐가 더 빠르게 움직입니까? 얘네가 월등히 빠르게 움직이죠. 즉 상승할 때 5일선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제일 늦게 움직이는 건 121선. 하락할 때도 5일선이 제일 빨리 움직이고 121선이 제일 늦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것만 꼬리 잡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5일선이 5명이니까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정배열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쫙 있는 걸 우리가 정배열 차트라고 합니다. 정배열 차트. 반대로는 역배열이겠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단기 이동 평균선과 하락할 때 상승할 때 둘 다 제일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 제일 바깥에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트는 이렇게 정배열, 역배열 이쁘게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선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하락할 때 선이 꼬이면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요. 뒤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꼬이면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때가 골든 크로스. 뭐 요즘은 옛날엔 증권사에서 뭐 이런 걸로 뭐 사기 아닌 사기를 많이 쳤는데 요즘은 뭐 이런 거는 안 당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런 이평선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까지만 배우셨으면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건 다 배우신 거고 이거를 이제 사실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배운 게 뭐죠? 캔들을 첫 번째 배웠고
두 번째 뭐 배우셨죠? 거래량을 배우셨고, 세 번째 뭐 배우셨죠? 세 번째.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지지선, 저항선. 네 번째는요? 이동평균선을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 가지고 다채롭게 해석하는 게 차트입니다. 이거를 제가 실질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